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수능 과목의 딱 첫 번째 스타트하는 공통 과목인 수학 1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수학 상, 수학 하 하느라 되게 고생 많았을 텐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어떡합니까? 네. 근데 일단은, 네,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수학 1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보자면은 총 3개의 대단원으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가 이제 지수로그 함수, 정확히는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로 첫 번째로 나눠져 있고, 두 번째가 삼각함수, 그리고 세 번째가 수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알고전 책은 1부터 6까지가 이제 지수로그 함수, 즉 1단원 파트가 될 거고, 이제 7단원에서부터 7, 8, 9, 10, 11, 12, 12단원까지가 이제 삼각함수, 그리고 이제 13, 14, 15, 16인 그 4개가 이제 수열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단원, 2단원이 6개고 수열이 4개니까 수열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 라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예요. 수열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워요. 압도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을 해드릴게. 물론 아마 처음 배울 때는, 그리고 아마 혹시나 선행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은 별거 아니라고 느낄 거야. 그냥 그저 그런 문제도 푸는 데는 전혀 뭐 막힘 없을 거란 말이지. 오히려 이제 삼각함수가 약간 조금 부침이 있거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특히나 이제 그 로그 할 때 약간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요 수열이 얼마나 힘든 과목인지 느끼게 될 겁니다. 지수로그 함수, 여기는 그냥 쉬어가는 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만 이제 요 책이 약간 좀 옛날 느낌 나는 책이다 보니까 되게 이 지수로그 함수에 힘을 좀 많이 준 것 같아. 사실 쓸데없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쓸데없다는 거는 교육과정에서 이제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걸러서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최대한 디테일하지만 라이트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첫 번째로 이제 지수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딱 스타트하면서 뭐 배웠는지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거요. 제곱근 배웠을 거란 말이야. 제곱근. 이제 제곱해서 어떤 숫자가 되는 그 수를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배웠었냐면은, 뭐 그것만 한번 짤막하게 써보자. 뭐 예를 들어서 4의 제곱근 아니면 제곱근 4, 뭐 이미 여기도 써 있지만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게 이제 4의 제곱근을 답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될 거란 말이지.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배웠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루트라고 하는 그 기호를 처음 도입을 했고 배웠다면은, 거기에서 썼던 내용의 확장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살짝 조금 더 확장한 느낌이고, 그거 이상으로 딱히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봐봐. 자, 지수입니다. 사실 근데 지수라고 하는 거는 중3 그 이전부터 뭐 중2, 중1 때도 많이 배웠으니까. 자, A라고 하는 어떤 실수가 있어요. 이 A를 예를 들어서 뭐 2번 곱하면 A의 제곱, 뭐 A 2승이라고도 얘기하죠. A를 3번 곱하면 A의 세제곱 아니면 A 3승. 저는 이제 뭐 제곱, 세제곱보다는 그냥 승이라고 표현할게요. 승이 조금 더 편한 표현이라서. 뭐 A를 만약에 10번 곱하면 A의 10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만약에 요 A를 몇 번 곱하면은 N번 곱하면은 우린 이거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A의 n승이라고 부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야. 뭐 여기 당연히 이 n은 뭐 자연수 범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우린 요 n을 뭐라고 부른다? 네, 지수라고 부르고 싶고, 요 밑에 있는 숫자니까 말 그대로 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수를 쓸 때는 항상 밑과 지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용어는 별거 없죠.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알고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 뭐 이거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까? x제곱이 이제 5가 되는 요 x값을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네, 5의 제곱근이 무엇이냐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뭐였죠? 일반적으로는 원래 요 5라고 하는 숫자를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으로 구하는 게 맞죠? 다만 우린 이 정도는 바로 보일 거란 말이야. x값은 뭐라고 말하면 돼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가 될 거고, 제곱해서 5가 되는 실수는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가 있다. 근데 내가 방금 실수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가 사실 수학상에서 어떤 수체계까지 넘어갔냐면 복소수 수체계까지 넘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근이 2개예요. 나 방금 실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2차 방정식이 근이 2개인 건 세상이 무너져도 어쩔 수 없는 스펙트가 될 거란 말이야.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일 거고요.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 그러면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가 될 거야. 뭐 물론 이제 그 n차 방정식까지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 되겠지만, 뭐 그것까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거고, 그냥 개수만 판단하자 이 말이지. 일단 3승에서 8이 되는 x값, 일단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숫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2가 있죠. 근데 방금 내가 뭐라 그랬냐면
3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몇 개? 3개라며.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숫자는 복소수 수체계까지 확장했을 때는 2밖에 없진 않을 거란 말이야. 다른 두 개는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만 한번 살짝 연습을 해보자. 자, 8 왼쪽으로 넘겨서 x의 3승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칠 거고, 우리 이거 보시면은 x 3승 빼기 2의 3승이라서 네, 3승짜리의 인수분해식으로 여러분들이 네, 결과를 지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다들 하실 수 있죠. 그쵸? 그치? 여러분들 이 수업 듣는 중에서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얘가 이제 0이 되는 그 x값이니까 일단 여기에서 2가 하나 나왔어. 이 파트는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3i 정도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지. 따라서 네, 3승에서 이제 8이 되는 숫자는 2가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라고 해서 이렇게 총 3개를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긴 하지. 복소수 수체계까지 확장을 했을 때는 근이 항상 4개가 될 거야. 3개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x 4승이 이제 마이너스 4가 된 x값. 일단 생각해봐요. 4승을 해서 음수가 되는 건 실수 세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존재를 한다 안 한다? 그치? 안 한다가 맞을 거란 말이야. 다만 이제 이거를 한 번 정도만 어거지로 한번 풀어보자고. 이렇게 지우고 이걸 한번 따로 해보자. 자, 그러면 이것도 넘길게요. x 4승 더하기 4가 될 거고,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어거지로 인수분해를 해야 될까? 이런 느낌이면 어떨까? x제곱 더하기 2i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i 이런 식으로 복소수 수범위에서 이렇게 합작꼴로 인수분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 실제로 맞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 얘랑 얘 곱하면은 마이너스 4i제곱이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지. 다만 얘가 0이 되는 그 x값을 구하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막연해요.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 우리 배운 적 딱히 없고, 얘를 인수분해하는 건 더더욱 배운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루트 i라고 쓰는 거는 수체계에선 불가능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딱히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이걸 만족하는 숫자는 실수 범위에서는 존재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내가 왜 일부러 이런 숫자들을 썼는지를 이따가 한번 잘 확인해 보면서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스타트를 해볼 거야.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밑과 지수로 이루어져 있고, 일단 여러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에 이상으로 3승이라던가 4승을 얘기할 때도 어떻게 얘기하는지.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스무스하게 확장시켜서 우리가 이제 제곱근을 넘어선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아까 얘기했잖아. 4의 제곱근은 실제로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고, 이걸 만족하는 거는 이 말은 x제곱이 4가 되는 그 x값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실제로 2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로 얘기하면 되겠지만, 제곱근 4 이거는 뭐죠? 얘는요 루트 4를 한글로 번역한 표현이잖아. 루트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한글로 제곱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제곱근 4는 그냥 뭐밖에 없다? 그냥 이 하나로 그냥 얘기하는 게 맞죠. 우리가 이제 뭐의 제곱근과 제곱근 이 정도의 우리 수 구분하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도 되게 많이 했으니까 그 아이디어 그대로 흡수하시면 될 것 같아. 자, 8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이미 우리가 여기서도 정리를 했듯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한 번 더 쓸게. 자, 2가 있거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하는 이렇게 총 3개로 얘기하는 게 맞아. 근데 세제곱근 8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세제곱근 8은 말 그대로 세제곱해서 8이 되는 그 숫자가 무엇이냐 그 하나만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2라고 말하는 게 맞고, 자, 여기서 이제 표현법을 이렇게 쓰도록 하게. 잘 들어봐. 세제곱근 8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쓸게요. 3 쓰시고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표현법이 살짝 좀 낯설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루트라고 보이는 그 기호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숫자를 쓸 거예요. 이게 이제 세제곱근이니까 여기에 숫자 3을 쓴 거고, 그 숫자가 8일 거니까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일단 실제로 이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게 2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빠르게 연습을 해본다면은 5제곱근, 5제곱근 10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쓰는 게 맞아?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거고, 그치? 자, 그리고 만약에 뭐랄까 10제곱근 20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게 정확히 어떤 숫자인지는 우리가 아직 감을 잡기는 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표현법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이거 루트 4 얘는 왜 그냥 여기 안 쓸까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제곱근 앞에 2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정말 자주 쓰는 게 제곱근이고 그걸 굳이 자주 쓰는 거를 2제곱근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할 필요가 딱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를 뭐 한다? 생략을 보통 일반적으로 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 정도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것 같아. 이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장시켜서 아까 저기서 했던 것처럼 n번 곱하는 느낌으로, 네, x의 n승이 a가 되는 그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거고, 우린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복소수 체계가 아니라 어느 수 체계만? 실수 체계만 다루도록 합시다. 우린 그 와중에 실수만 관심 있는 걸로 편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x의 n승이 a가 된다라고 하는 요 x의 근이 무엇인가, 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궁금해하는 중이고, 당연히 실근만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저 n이라고 하는 저 자연수가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을 거야. 모든 자연수는 짝수 아닌 홀수로 이등분해 그 양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a라고 하는 이 숫자도 양수일 수도 있고요, 0일 수도 있고요,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모든 경우의 수가 n이 될 수 있는 게 2가지, a가 될 수 있는 게 3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로? 6가지로 구분이 되거든. 자, 그거를 한번 함수의 세계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 방정식의 근의 개수랑 함수의 교점의 개수는 항상 동일시 여겨도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봐봐요. 자, 만약에 n이 짝수라면 y는 x의 n승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함수를 우함수처럼 생겨 먹을 수밖에 없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떠올려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네, 함수 모양이 생긴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거랑 요 y는 a라고 하는 이 친구는 지금 상수함수가 될 거니까 a가 양수일 때는 대략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a가 0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뭐 밑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 같아. 자, 그걸 한번 표현해 보자고. 자,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빨간색은 a가 0일 때, 노란색은 a가 음수일 때. 자, 파란색부터 볼까요? 자, 이 파란색 y는 a랑 x의 n승은 항상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만나는 x값, 이때 만나는 x값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게 맞아? 이거의 근이나 마찬가지니까, 네, n제곱근 a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이 파트는. 그럼 여기 뭐라 말할래? 마이너스의 n제곱근 a, 이렇게 해서 두 개, 한 쌍의, 네, 근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해서 여기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a가 양수고 n이 짝수일 때는 이 x값은 뿔마 n제곱근 a가 될 거고,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만약에 a가 0이 된다면은 실제로 교점 개수는 1개밖에 없고, 그거는 딱 봐도 얼마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x값은 0이고, 0이라고 해서 절대 0개가 아니라 실제로 몇 개죠? 네, 1개가 나오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자,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음의 상수함수랑 요 함수는 만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점은, 네, 존재하지 않을 거고, 네, 개수는 0개라고 말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됩니까? 자,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한번 정리해봤어. 자, 그럼 이번엔 n이 홀수일 때 한번 해볼 건데, 자, 홀수차 다항함수, 가장 원형의 홀수차 다항함수는 예를 들어 x3승 그래프만 보더라도 원점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의 이런 기함수면서 무조건적인 증가 아니 무조건적인 감소함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a가 a가 양수일 때는 이 정도로 그려지게 될 거고, a가 0일 때는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뭐 이 정도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양의 상수함수와도 교점의 개수가 분명히 1개인 거 보이고요. 0이랑도 1개고 음이랑도 꼭 1개인 게 확인이 되죠. 그도 그렇게 이 함수는 무조건적인 1대1 함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요 x값을 뭐라고 말하는 게 맞냐면 n제곱근 a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로? 네, 엄연히 1개로 말하는 게 맞을 거야. 0이랑도 그냥 만나는 게 0이 될 거고 분명히 1개죠.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이 노란색 여기랑 만나는 이 값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 여기 뭐라고 말해야 될까? 여기를요, n제곱근 a로 말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할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할 것 같죠? 왜냐면은 지금 분명히 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지금 x값이 음수니까. 근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값 자체가 음수야. 다시 뭐라고? 얘가 이거 자체만으로 음수라고. 이거 자체만으로.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4 이런 숫자 있죠. 이거 자체가 음수예요. 앞에 마이너스를 안 써도 돼. 이거 자체가 음수고, 만약에 앞에 마이너스를 쓴다면 걔가 이제 양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초반에 요 지수 파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헷갈리는 파트가 이 음수랑 만나는 요 홀수, 차함수 뭐 이런 것들. 일단 여기도 실제로 n제곱근 a라고 쓰는 게 맞고, 네, 한 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 싹 다 합해도 이 표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봐요. 이 표가 뭐 거기 알고 전에도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이 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실제로 이 지수라던가 거듭제곱근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여기를 네, 제대로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우리가 이제 칠판 지운 다음에 한번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일단 저는 그 예제 문제들은 막 전부 다 풀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기 파트는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산일 거기 때문에 계산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필요한 개념들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일단 칠판 한번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얘기해 볼 거야. 6페이지는 약간 연습하는 느낌이니까 거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 저는 이제 7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배웠으니까 이 친구가 성질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볼 건데, 제곱근에서 배웠던 성질과 완벽하게 똑같이 그냥 통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몇 개 정도 추가되는 게 있게 하겠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봐요. 네, 이게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정상입니다.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A랑 B는 양수라고 가정할 거고, M이랑 N 그리고 뭐 P라고 하는 이 숫자들은 다 2 이상의 정수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한 게 어떻게 표현될까 라고 하는 이런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앞서서 중3 때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그렇지, 루트 6으로 표현했잖아. 그도 그럴게.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일단 같은 루트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숫자의 곱으로 그냥 바꿔치기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난 이것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 어차피 이 n제곱근이 똑같이 잡혀 있으니까 이 숫자는 n제곱근에 a랑 b를 곱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본능적으로 뭐 그냥 뭐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증명은 딱히 하고 싶진 않고요. 얘도 마찬가지라고,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라고 하는 걸 우리가 n제곱근으로 그냥 합쳐서 n제곱근의 뭐분의 뭐로 b분의 a로 얘기하는 것도 크게 뭐랄까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실이라고 봐. 이건 어떨까요? n제곱근 a를 전체 m승을 한다. 일단 저 n제곱근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되게 불편해 보이지만, 우리가 루트 2를 4승을 하면은 2의 4승의 루트랑 동일하다 라고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거를 n제곱근의 a의 m승 뭐 이런 느낌으로 안에다가 이렇게 써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괜찮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떨까요? m제곱근의 n제곱근의 a. 얘는요, 얘랑 얘가 곱해져서 mn제곱근 a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뭐 이건 좀 이따 한번 연습을 해볼 거니까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자, 5번에서 얘기하는 게 뭔 말이냐면, 위에랑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여기랑 여기에서 똑같은 어떤 정수 정도, 그러니까 뭐랄까 공통인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 공약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숫자들이 곱해져 있다면은 우리는 이런 숫자들을 뭐 해서 약분이라는 걸 해서 이 숫자를 m제곱근 a의 n승이라고 표현하는 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성질이 될 거고,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바로 한번 예제에서 어떤 문제들이 한번 나와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세제곱근 3과 세제곱근 9의 곱이 얼마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세제곱근 27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27이 3의 몇 승이라서 3의 3승이야. 그래서 생각해봐요. 3을 3승한 친구의 세제곱근이래. 그럼 다시 누구로 돌아오겠어요? 3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이 숫자만 보더라도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실수값은 딱 떠오르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3밖에 없으니까. 뭐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이런 계산들을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이 정도의 숫자는 우리가 그냥 바로 보이는 대로 결론을 지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세제곱근이 전체로 묶여져 있고 뭐분의 뭐?
25분의 200이야. 근데 200이 25 곱하기 8인 거는 알고 있습니까? 뭐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거는 세제곱근의 8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딱 떠올랐을 때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는 이 실수 중에선 2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답이 하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할까요? 8제곱근 100의 전체 사승이야. 그러면 일단 이거를 어디서 했던 대로? 3번에서 했던 대로 8제곱근의 100의 사승 이렇게 해서도 문제 없을 것 같아. 근데 100이라는 게 10의 몇 승이라서 10의 2승이라서 100의 사승을 10의 제곱의 사승, 즉 10의 8승으로 만들어도 되겠지. 그럼 이거는 그냥 뭐로 튀어나온다? 그렇죠, 10으로 튀어나오게 되겠다라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건 어떨까? 세제곱근의 512. 그러면 이 3과 3이 곱해진 9제곱근으로 변신이 될 거고, 512가 2의 몇 승? 9승. 우리 2의 11승 정도까지는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고 얘도 결과적으로 뭐로 된다? 2가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지금 여기 문제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자리랑 요 자리가 숫자가 완벽하게 같을 땐 그냥 요 숫자가 그냥 튀어나오는구나, 뭐 당연하게 그냥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이 정도까지가 그냥 기본적인 연습 삼아서 한 거고, 자, 우리가 이제 그 루트의 세계에서도 숫자 대소 비교를 했듯이 이렇게 생겨먹은 이 숫자들도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인가 한번 매겨보도록 하자고. 어떻게 해야 될까? 5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숫자들을 다 똑같은 숫자로 만든다면은 요 제곱근 안에 붙어 있는 숫자들의 크기 비교로 전체 크기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쁘지 않은 생각에서부터 3과 4랑 6을 봤을 땐 최소 공배수가 누구니까? 그렇죠, 1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다 몇 승씩? 4승씩을 정확히는 이제 4배씩을 한다면은 이 숫자는 뭐가 되냐면 12제곱근의 2의 4승이 될 거야. 그럼 얘는요? 12제곱근의 몇 승 하면 되니까? 3의 3승이 되겠죠. 그치? 3배 하면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12제곱근의 6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2의 4승은 실제로 얼마? 16이야. 3의 3승은 27이고요. 6의 제곱은 36이겠죠. 결과적으로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 얘가 3등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수비교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해봤고, 다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이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8페이지랑 9페이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지수 법칙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동안에는 지수 자리가 항상 뭐인 것들만, 그치, 자연수 범위에 있던 것들만 해왔었고, 이제 그거를 여기에서 한꺼번에 실수 범위까지 바로 확정을 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동안의 자연수 범위에서만 배워왔고, 지금 이 순간에 자연수를 넘어서 정수를 넘어서 유리수를 넘어서 실수까지 그냥 한 큐에 확장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별거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어마무시하게 달라지거나 한다면 이건 정말 차근차근 배웠을 텐데, 이거를 정말 요 한 단원에 한두 페이지만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 그대로 통용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뭐 한 번 더 다시 복습을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몇 가지 정도만 조금 추가되면서 약간 그 정도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야. 자, 바로 한번 가보자고. 자, 일단 자연수 범위에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 자, A의 N승과 A의 M승, 당연히 A는 뭐 이게 그 양수라고 잡고 N과 M은 그 자연수라고 잡을게요. 이거 어떻게 표현되죠? 그렇지, N 더하기 M승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죠? 설마 여러분들 중에서 A의 N승과 A의 M승의 곱을 A의 NM승이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진짜 거기서 흔들리면 너무 큰일 나니까. 이건 어떨까요? 자연수 범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했었냐면요, N과 M 중에서 누가 더 클까 작을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세 갈래 표현이 됐었거든. 자, 근데 차라리 그러면 미리 이걸 얘기하자. 자, 자연수 범위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고, 정수 범위로 바로 확장할게요. 자, 지수 자리가 정수야. 즉 0도 들어갈 수 있고 음의 정수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0승이에요. 어떤 수든 간에, 그러니까 이 밑이 일단 양수가 된다면 어떤 수든 간에 0승은 몇으로 정의할 거냐면 1로 정의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으면 요 앞으로의 내용들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의 0승 1이에요. 뭐 100의 0승 1이고요. 뭐 100분의 1의 0승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모든 숫자든 간에 0승은 무조건 몇이다? 1이다. 이렇게 한번 각인 시켜보자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음의 정수가 지수 자리에 등장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음의 지수는 역수가 돼요. 이렇게요. a의 마이너스 n승은 뭐랑 똑같다? a의 n승분의 1과 똑같다. 이거 한번 빠르게 연습을 해보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3승,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자, 일단 2분의 1의 마이너스 3승은 2의 3승과 동일하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 2분의 1의 역수를 지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승을 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이 8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괜찮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의 지수, 0이라고 하는 요 지수랑 음의 정수를 지수로 도입했기 때문에 이 숫자도 그냥 가볍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a의 n-m승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저 n 빼기 m은 이제 양수가 되던 0이 되던 음수가 되던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냥 보이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 a제곱 나누기 a 4승 그냥 a 마이너스 2승이라 쓰면 되는 겁니다. 왜? a의 마이너스 2승이 뭐랑 똑같으니까 a의 제곱분의 1과 동일하기 때문에 a 4승 나누기 a라고 한다면 a 3승이 되고, 만약에 a의 5승 나누기 a 5승이라면 a의 0승 되는 거니까 그냥 1이 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 같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a의 n승의 m승은 이게 바로 a의 mn승이 되고, 이거를 거꾸로 a의 m승의 전체 n승으로 자리를 살짝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분배 법칙이겠죠? a, b의 n승은 a의 n승과 b의 n승에 이렇게 곱으로 쪼개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구나 라고 느끼면 되겠죠? 자, 이번엔 바로 유리수 범위로 넘어갑니다. 유리수 범위로 넘어간다 한들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통용이 되는 거 맞는데, 여기서 또 딱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듭제곱 표현이죠. n제곱근 a의 m승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의 n분의 m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한 번쯤은 증명해 보는 것도 괜찮긴 한데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증명은 미안하지만 좀 생략을 할게요. 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지저분한 표현보단 이런 표현이 난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 좋다라 생각하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의 3분의 4승과 2의 3분의 2승의 곱이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봤어. 자, 3분의 4승과 3분의 2승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세제곱근 16이랑 얘는 세제곱근 4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표현된 거를 난 이렇게 고치는 게 훨씬 더 괜찮다고 보거든요. 나만 그런가? 네, 이거 좀 받아들여줘요. 자, 그래서 우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다? 똑같은 밑을 갖고 있는 숫자들끼리는 이 지수들끼리의 합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3분의 4랑 3분의 1 합하면 3분의 6, 즉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괜찮을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정수 범위에서의 0과 음수, 그리고 유리수 범위에서 이제 그 분수 지수까지 표현을 해서 이제 두려울 건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로 다 수체계를 확장시키면 되고, 이제 이걸 받아들였다면은 이제 연습을 죽어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이 풀어보셔야 돼. 실수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실수 법칙, 실수 3개에서 뭐 추가되는 건 딱히 없고,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을 총 아우르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실수 범위까지 확장한 문제는 한번 2문제 정도로만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이건 어떨까? 3의 2 더하기 루트 3승과 3의 2 빼기 루트 3승. 물론 이제 요 루트 3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지수 자리에 있는 게 조금 껄끄러워 보이긴 하더라도 같은 밑을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는 뭐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합해 주시면 뭐가 쓱 날아가죠? 루트 3이 이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3의 몇 승과 똑같아? 3의 4승과 똑같죠. 81 정도로 나오게 되겠지. 그치? 이건 어떨까? 루트 5의 파이승의 2파이분의 1승.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를 루트 5의 파이 곱하기 2파이분의 1승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파이가 약분이 되면서 루트 5의 2분의 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루트 5가 기본적으로 그냥 5의 몇 승이에요? 2분의 1승이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2제곱근 5의 1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5의 2분의 1승에 한 번 더 2분의 1승을 하는 거라서 얘는 5의 몇 승? 4분의 1승이라고 말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물론 4제곱근 5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근데 나는 이게 더 보기 좋다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수 확장까지 해봤어. 제가 8페이지, 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만약에 질문할 게 있으면 수업 시간에 받아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 마찬가지로 지우고 난 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이제 시계값 계산하는 문제, 거기 있는 문제들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고 수업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지운 다음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 자, 10페이지 문제들은 뭐 특별한 개념이 있거나 그러질 않고 뭐 어떤 특별한 문제들이 있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고. 자, 첫 번째.
x가 양수, 그리고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근데 이제 x의 마이너스 1승을 우리는 뭐로 받아들이는 게 편하냐면 x분의 1로 받아들이는 게 편하겠죠. 네, 그냥 다 바꿀게. 자,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이 2다 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값들을 구하래요. 자,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한 느낌이죠. 그치? 그 느낌 정상이야. 왜? 중3 때도 고1 때도 우리가 정말 지겹듯이 많이 했던 곱셈 공식 변형 문제, 뭐 그거죠. 그러니까 뭐 별거 없으니까 빠르게 한번 하고 넘어가자고. 자,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잖아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구하지?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뭘 빼서? 네, 2를 빼서 우리가 구하는 거. 뭐 설마 이거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봐요. 얘 전개한 거에서 2를 빼면 얘만 남는 거기 때문에. 그치? 해서 얘가 얼마가 돼? 얘가 2니까 2의 제곱에서 2를 빼는 거라서 결국 2가 또 2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x 3승 더하기 x 3승분의 1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변형해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3승에서 3배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것 같아. 얘가 2였으니까 2의 3승이니까 8이죠. 8에서 6을 빼는 거라서 오, 똑같이 2가 나오는구나. 오, 신기하네. 자, 그리고 이건 어떨까요? x의 2분의 1승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인데 자, x의 2분의 1승은 루트 x가 되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루트 x분의 1.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값을 구하려면 일단 나는 이거를 전체를 제곱한 다음에 출발하는 게 괜찮다고 봐요. 그러지 않냐? 이거를 제곱한 값에서 뭘 뺀 게? 2를 뺀 게 결국 저기 힌트에서 주어졌던 이 친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실제로 전개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해서 얘가 얼마로 나왔냐면 2로 나왔잖아.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친구의 제곱은 얘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고? 4가 될 거고 이거의 제곱이 4니까 우리는 이 값을 뿔마 2 중에서 하나를 채택해 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루트 x라고 하는 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값 또한 얼마가 된다? 2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모든 친구들의 답이 2인 이유가 이 두 숫자의 합이 2가 된다면 x값은 그냥 뭐 말고는 1 말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니까. 뭐 물론 이 숫자가 달라지면 이 숫자들은 항상 이렇게 달라지긴 하겠지만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a의 2x승이 3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값들을 구하래. 자, 한번 바로 스타트 하자. a의 제곱분의 1의 마이너스 3x승인데 일단 지수 자리에 음수가 있는 거 보니까 전체를 역수를 때리는 게 괜찮아 보여. a 제곱의 3x승과 동일해. 천천히 한번 이해해봐. 그치? 괜찮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될까? a의 2x승의 전체 3승으로 봐도 되죠. 이 x가 여기 자리로 가도 상관없어. 그치? 근데 a의 2x승이 얼마라 그랬으니까? 3이라 그랬으니까 3의 3승이 나오는구나. 즉 27. 이 정도로 답을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번 문제가 중요하죠.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고 뭐 한번 제대로 익혀보시면은 뭐 앞으로 뭐 헷갈릴 일은 없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처음 본 친구들이 되게 당황을 많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구하래.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의 2x승이 3이라면은 a의 x승의 제곱이 3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a의 x승을 루트 3이라고 말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은요? 그냥 뭐 일단 이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양수인 걸로 가정하고 출발하는 게 편하니까. 자, 그랬을 때 얘 루트 3, 얘 루트 3분의 1. 그럼 얘는 루트 3의 3승이라서 3루트 3. 얘 3루트 3분의 1. 그런 식으로 바꿔서 출발해도 되겠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방향이에요. 훨씬 불편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은 어떤 숫자를 곱할 거거든. x승을 곱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얘가 보이고 싶어서 얘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드는 거야. 실제로 a의 x승 곱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a의 2x승과 서로 간의 기가 막힌 역수관계라서 1이 될 거고 분자는 a의 4x승, 여기는 a의 마이너스 2x승. 그렇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자고. 얘가 얼마라 그랬어요? 3이라 그랬어요. 얘는 3의 제곱이 되니까 9야. 얘는 3분의 1이네.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루트가 없이 해서 그냥 바로 분모 분자에 3을 곱해 주시면은 4 곱하기 3이라서 그냥 4 곱하기 3이라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27 더하기 1이라서 28이야. 28은 4, 7에 28이죠. 그치. 이렇게 해서 4가 약분되니까 정답이 뭐분의 뭐다? 3분의 7이 된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뭐 지수 단원은
뭐 사실 뒤에 로고도 마찬가지지만 지수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에서 조금 더 살을 붙인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고, 실제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계산이지 뭐 특별한 뭐 이해라던가 뭐 외적 추론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과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을 해 보시고, 이 뒤에 연습 문제도 14페이지까지 한번 쭉 풀어 보시고, 네, 그 우리 G1도 한번 쭉 풀어 보시는 게 맞다 이 말이지.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업 듣느라 고생이 되게 많았습니다.